정 변호사님, 야산에서요, 60대 남성이 거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네네, 60대 남성이 전라남도 고흥의 네. 한 야산의 대나무 밭에서 발견이 됐어요. 63세인데 그럼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혹시 뭐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누군지 확인을 갖다가 해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특수상해 혐의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내를 아주 흉기 같은 것들로 상해한 그런 혐의를 받고 도망쳤던 그런 수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한테 좀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은 폭행한다 신고를 접하고 자기가 타고 트럭을 타고 자기 집 있는 데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들이 신고를 하니까 휴대폰 위치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도주한 분 그 마을 산 뒤편이 바닷가입니다. 그쪽에 이제 차가 서인 정차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차로 쭉 가니까 바닷가 그 언덕 위로 돌진했는데 차가 그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주를 했죠. 차에 나와서. 자기 그 마을 그 밭 그래, 산속에 지냈는지, 이분이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 하니까 이거는 진술을 청취 못 했고요. 예. 기사불성이 많이 말랐죠. 예.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야산에 뭐, 겨울이라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변호사, 이게 네. 아내를 때리고 도망가서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80도 경사라고 하면 거의 낭떠러지를 그냥 차를 몰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그 영화 같은 장면이 도주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네. 아내에게 이제 흉기를 찌르고 이제 그 집안에 당시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고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자 1톤 트럭을 운전을 해가지고 도주를 했다라고 하고 네. 있고요. 이게 공해선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해안가 도로를 이렇게 타고 도주를 하다가 경찰이 이제 헬기를 띄우고 순찰차로 이렇게 도주로를 이제 압박해 오자 80도 경사의 벼랑 아래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돌진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말 다행히 그 한 15m 아래에 이제 나무에 걸려가지고 차량이 살았어요. 이제 추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나무에 걸려 있는 동안에 창문을 통해 가지고 창문이 아니라 이 차량의 문을 열고 이 도주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이 포위망을 뚫고 야산으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산에서 도주해서 지금 거의 뭐 한 달가량 나무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네. 먹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재민 그 차에서 이제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 한겨울에 네. 거의 한 달을 산에서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건데 네. 겨울에 야생동물도 산에서 생존을 잘 아, 못해가지고 왜 산 밑으로 내려와서 민가로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평범한 보통 사람이 어떻게 겨울에 산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네. 거의 특수군이라든가 특별한 생존 기술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대 남성이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산속에서 뭐 나물도 캐먹고 뭐 지리도 잘 알아서 어디에 숨으면 좋고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존 기술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벌써 60대고 예.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산에서 지금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서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예. 이분 입장에서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겨울에 비해서 이번 겨울이 조금 덜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인지 어쨌든 너무나 놀랍게도 한 달 동안이나 생존을 그 했습니다. 일단은 추정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말 통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는 건데 이거 아니면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이게 네네. 그 범죄가 도망친 범죄가 이 정도로 버틸 정도로 좀 엄한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라고 하니까 네. 행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망치 같은 건 특수한 물건이잖아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특수상해라고 하는데 두개골 골절로 나오긴 하지만은 전치 2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치 2주면은 그렇게까지 결과가 중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사실은 군대 간 사람들은 혹한기 훈련을 갖다가 해도 네. 지금 딱 이 시점에 하는 건데 다행히 이제 전라남도니까 아마 뭐 서울이나 이제 북쪽보다는 좀 따뜻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네.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 하지 않았나 어쨌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이라도 어쨌든 다시 그 발견이 돼가지고 그랬으니까 아내에게 사과를 갖다가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발견된 당시에 뭐 온전하게 발견된 게 아니고 막 동상에다가 막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었나 봐요. 한 달 동안은 그 야산에 있었으니까 네. 얼마나 추웠겠어요, 밤에는. 그리고 옷도 나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한 달을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후투성이가 됐고. 왜냐면 차가 지금 80도 경사로 떨어졌지. 다행히 나무까지 걸려가 창문으로 탈출했지만 그 산에서 얼마나 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흔적이 못 찾게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실신 상태로 발견됐고 바른 동상을 입었었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한 달 동안 버티다 껍질 뭐 나무 껍질 같은 거 벗겨 먹으면서 버티다가 그 상태에 빠진 게 아니겠나. 실신했으니까 아마 며칠간은 거의 정신없이 혼미한 상태에서 누워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잡았으니까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이제 가격했는데요. 약 2주 나왔습니다, 2주. 9시간인데 별거를 발견했습니다. 다 그 주변 조사는 그 피해 조사는 됐고, 그분이 회복이 되면은 조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워낙 그 부인호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른 뭐 의사 표현이 없습니다. 일단 정 변호사님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일단 회복을 시킨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순서. 네, 어쨌든 이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것 같고요. 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텐데 도망갔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좀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잘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